지난 6월 28일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도 정책을 한번 검토해본 후에 영상을 만드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온 정보들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많은 유튜브에서 다뤘지만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때 대출을 받으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는 기존 LTV 80%에서 70%까지,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게 됐고, 그 외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출이 1원도 나오지 않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이건데요. 수도권 안에서 주담대 최대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으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담대 6억을 LTV 70% 최대로 대출받아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 매매가도 8억 5천만 원이 최대가 됩니다. 이 8억 5천에서 매매가가 더 비싸질수록 아무리 상환 능력이 있어도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구매 여력이 줄어드는 건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일수록 매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어차피 시장에서 6억 넘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하는 비율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잠시 주주마다 또 갈 길을 갈 거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지금으로선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가장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정책이 나오기 전 수도권 아파트에 관심이 많던 지방에 계신 분들의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대출 요건에 실거주 전입 의무가 부과되거나 매매 과정에 전세 대출을 금지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어서 실거주가 아닌 갭 투자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없던 규제니만큼 앞으로 시장의 변화는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누군가에겐 위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곳이 이번 정책으로 반사 이익을 얻게 될까요? 수도권 아파트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다 보니 지방이 좋아질 거란 단편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수도권 안에서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6억 이하로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은 여전히 많고, 최근 서울의 불붙은 분위기에 비해 소외됐던 아파트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금이 많지 않은 대신 소득이 높아서 6억 넘게 대출을 일으킬 수 있었던 서울의 고연봉자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기존에 고려했던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동작구 같은 서울 중상위권 지역 안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4억 이상 아파트들을 고려하는 대신 대출 최대인 6억을 받아 매수할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로 시선을 돌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막 정책이 나왔으니 시장을 지켜보자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서울 중저가 아파트마저 매수세가 강해지면 그들도 결국 시장에 참여하면서 상반기 가격이 높게 올라갔던 고가 아파트들과 중저가 아파트들 간의 갭매우기 장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 전망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서 8억에서 10억 아파트가 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불장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했던 곳, 서울의 7개 지역을 골라봤습니다. 중간중간 각 지역별로 가장 거주하기 괜찮은 아파트도 제 기준으로 골라봤으니까요.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입니다. 동작구는 강남 3구인 서초구 옆에 있으면서 신축 아파트들은 진작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당동, 상도동 구축 아파트들까지 매수세가 강했지만 이번 규제 발표 전후로 신대방동 앞에서 그 흐름이 뚝 끊겨버린 것 같은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1000세대 이상 대단지 구축 아파트인 사당우성 2단지와 신대방 우성 1차의 가격 흐름을 비교해보면 기존에 계속 좁았던 격차에 비해 이번에는 둘 간의 갭이 벌어진 채로 규제를 맞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동작구에서 신대방동이 거의 영등포 생활권에 가깝지만 강남으로 가는 2호선과 여의도로 가는 신림선, 보라매 공원이 있어서 편의성과 쾌적성을 모두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 8억대부터 10억 전후 매물들이 보이기 때문에 대출 최대 6억 규제가 있다고 해도 매수세는 크게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주담대 6억 규제의 풍선 효과를 받을 만한 첫 번째 지역은 동작구 신대방동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번 규제의 반사 이익을 볼 동네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입니다. 마포구는 한강변에 길게 위치하고 있어서 여의도에 가까운 원도심 대흥동 쪽과 외곽에 비교적 새로 조성된 상암동 쪽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원도심인 창전동의 98년식인 창전 삼성아파트 30평대는 신고점을 돌파하고 12억 정도까지 시세가 올라갔지만 연식이 10년 이상 차이 나는 상암 월드컵파크 10단지의 경우 신고점은커녕 가격이 더 내려와 지금의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10년 전 시세가 비슷했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거래되기도 했던 곳이 지금은 2억 이상 벌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둘 간의 입지 차이도 있지만 같은 마포구 내에서 DMC라는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진 상암동이 현재 8억대에서 10억 전후의 단지들이 남아있어서 대출 6억을 받고도 접근할 수 있는 수요는 아직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주제 두 번째 지역은 바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네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등촌동입니다. 염창동은 여의도, 등촌동은 마곡지구와 지리적으로 인접합니다. 더 가까운 여의도 출퇴근 지역인 당산동 구축 아파트에 비해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르진 못하면서 지난 상승장에서 2억 차이였던 가격이 현재 4억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주담대 6억을 다 받지 않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7, 8억대 한강변 아파트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올 하반기 매수세가 더 붙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등촌동 역시 당산동 비슷한 연식의 30평대 아파트 대비 지금 가격은 크게 벌어져 있어서 갭 매우기가 이뤄질 수 있는 타이밍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염창동과 등촌동은 양질의 일자리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황금 노선인 9호선이 있어서 교통이 좋고 실수요가 많은 지역인 만큼 이번 수도권 주담대 6억 규제의 최대 수혜를 입을 만한 세 번째 지역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네는 성북구 기름동입니다. 서울의 중심인 서울역과 용산 출퇴근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남쪽 이수와 사당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혼잡하고, 그렇다고 강북 지역 4호선 라인은 노후된 곳밖에 없어서 거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도심에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기름동이 성북구에서 가장 시세가 비싼 이유는 쾌적한 뉴타운으로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기름 뉴타운에서도 역에 아주 가깝거나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좀 더 안쪽으로 가면 30평대를 8억대에서 10억 사이로 갈 수 있는 단지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기름동 역시 이번 규제 이후에도 꾸준히 수요가 많을 만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제 다섯 번째 동네는 바로 서대문구 남가자동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재울 뉴타운 구역 안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신축들은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그 사이사이 구축 아파트들은 여전히 8억대에서 10억대에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레미안 남가자 2차의 경우 역에 가깝고 좋은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인데 20평대 최고 11억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서 현재 9억대인 시세는 회복 여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에서 남가자동은 바로 앞이 마포구 연남동과 성산동이어서 서대문구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많을 만한 동네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주담대 6억 규제의 수혜를 입게 될 곳은 바로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관악구는 서울 서남부의 비선호 지역을 묶은 금관구라는 오명으로 잘 알려진 지역입니다. 관악산 자락에 있어서 평지가 아닌데다 노후된 주거지가 밀집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봉천동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동작구 사당과 접해 있어 강남에 가까운데 서울의 핵심 노선인 2호선이 지나기 때문에 실수요는 풍부한 곳입니다. 당장 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곳입니다. 역에서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 연식이 2000년에서 2005년 입주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라 실거주하기엔 괜찮은 곳입니다. 봉천동이 여섯 번째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수도권 주담대 6억 규제의 수혜를 입을 일곱 번째 동네는 굉장히 의외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송파구 거여동입니다. 이곳은 이번 규제 이전부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실거주 요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LTV 50%가 이미 적용됐던 곳이고 주담대 6억 규제를 받더라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많아서 마지막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거여역 역세권 아파트들이라 교통이 좋고 20평대 가격이 아직 8억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규제 여부와 무관하게 수요가 줄지 않을 곳으로 송파구 거여동이 마지막 수혜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규제의 가장 핵심은 수도권 주담대 대출 최대 6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아파트서처 AI에서는 주담대 대출 최대 6억과 여러분의 종잣돈을 더해 매수할 수 있는 추천 아파트 목록을 지금 바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는 대로 네이버 검색창에 아파트서처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6.27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 올 하반기 수혜가 될 만한 서울의 7개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혜 지역이나 악재가 될 곳이 있다면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서처였습니다.